저는 좀 많이 약했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아팠다면서요?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집에 이제 죽겠다고 내팽개쳐 놨는데 그래도 혹시 그러고서는 이제 무슨 뭐 미신처럼 하는 그때 뭐 이렇게 아프면 뭐 풀어낸다고 하는 푸닥거리 하셨구나. 무슨 거미 할아버지라고 우리 맞아. 동네 그분이 그걸 주로 맡아서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바가지 같은 거 하나 가져오고 뭐 맞아요. 칼하고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깨치고 막 이러지. 아니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본 거고 우리 어머니 아플 때도 가끔 와서 해줘서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기 때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머리에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뭐 어디다 풀어다 버리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엄마 아프실 때 보면. 근데 이제 어릴 때 그걸 불러다 했나 봐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여기 숨도 거의 없었대요. 이제 숨이 다 나가서 이제 가나 보다 했는데 그거 풀었는데 여기 숨이 돌아오더래.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딸 5에 아들 3인데 팔남매인데 와. 유일하게 저만 이제 죽었다 사는 자식이다. 이제 죽을 건데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없는 돈에 유일하게 저만 이제 그 옛날에 뭐 505 털실인가로 위아래 이렇게 짜서 맞아. 입히고 네. 금반지 돌반지 금반지 해서 끼우고 그리고 이제 사진까지 찍어서 유일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잘 안 먹었어요. 먹는 것도 그때는 좀 시원찮았잖아요. 먹는 것들은 근데 그렇다고 거기 입맛에 맞춰서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안 먹는 게 저는 편했고 그래서 진짜 6학년 때 24kg밖에 안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냥 배짱 마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인가 이제 학교로 이제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병원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냥 농사 짓고 이러시니까 그냥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 병원 잘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고 내비뒀지. 그렇게 병원 잘 안 갔어. 병원에 뭐 거기서 뭐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냐면 뭐 극도의 영양실조하고 그렇게 안 드셨으니 극도의 영양실조하고 무슨 뭐라 그러지 그 신경쇠약 그래서 옛날에 병명이 다 그거야. 네, 그래서 저기 뭐 휴양을 그랬다니까. 보내야 된다. 그랬다니까. 네, 안정을 시켜야 된다. 휴양을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됐는데 무슨 근데 휴양은 무슨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휴양을 가겠어요. 병원도 못 가는데. 아이 그때는 자식들 더구나 딸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내버려뒀다고. 그랬는데 이제 6학년을 딱 올라갔는데 반을 갔다가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같은 반인데 진학하는 애들 따로 앉히고 비진학해갖고 너는 아프니까 비진학이에요.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를 어느 날 갔는데 키가 한 160되는 애가 있어서 걔가 비진학인데 걔가 이쪽에 진학 애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얘들은 안 시켜 청소시키고 근데 아무리 내가 조금 해도 그게 너무 부당했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아무리 중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도 공부는 같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속상하다.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또 그 뭐 학교에서 이제 뭐 휴양 가라 그랬다. 뭐 극도의 영양실조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뭐 학교 뭐하러 가지 마.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야 학교를. 집에서 휴양해라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휴양하다가 가면 당연히 졸업장을 주는 줄 알고 근데 휴양은 무슨 휴양? 집에서 맨날 밥하라고 밥 시키고 남동생 업어서 키우고 이랬거든요. 수업 일수가 모자란데 졸업장을 주겠어? 안 주지. 그때 뭐 제가 알아요. 수업 일수가 뭔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졸업식 날 딱 갔어요. 졸업식이라 그래서 갔더니 졸업식 다 끝났는데 나만 졸업장을 안 주는 거야. 어머 어떡해. 너무 이제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막 놀란 거죠. 제가 그냥 너무 가슴이 막 이상하더라고. 그래갖고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집에 못 갔어. 집에 못 가고 이제 지금 승희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그 빵집 있죠 지금. 예. 그 건너편에 그 무슨 교회 건너편에 빵집. 거기가 옛날에 무슨 부전약국이라고 약국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그 부전약국 빵집 옆집 바로 약국자리야. 그게. 옆에가 거기 맞아. 옆에가 공터가 있었는데 숭인교회 거기죠. 그날 막 눈이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고 이렇게 막 쌓이는데 그 공터에 가서 깜깜할 때까지 울은 거야. 거기서 집에도 못 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서러워서 그때 막 너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울다가 이제 깜깜해지니까 할 수 없이 밤중에 들어갔더니 집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퉁퉁 벗어 들어갔는데도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래 그까짓 거 뭐 안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아니, 더 서럽잖아요. 그러면 더 서러웠을 것 같아. 그 기억은 나지도 않아요. 좌우지간 그 눈 오는 날 거기서 울었던 그 기억이 가장 이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보듬어 준 게 아니라 그냥 뭐 그까지 졸업장 뭐 하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뒷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하고 불 때서 밥 해고 애기 동생 없고 이러고서는 있는데 저희 길이 길가집인데 집이 지금 사는 집이에요. 그게 초가집이었는데 애들이 막 그때 그 교복 이렇게 카라에다 풀 탁 매겨가지고 교복을 입고 전부 그 길로 다 이제 재물 보러 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기차 타고 글로 내려가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내가 눈물이 막 나고 죽겠는 거야. 막 미치겠어.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걔를 불렀어요. 야 니네 학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랬더니 뭐 어리니까 다 모르니까 뭐 원서 사다가 써서 내면 돼 학교가. 그래서 그래? 말은 간단하지.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나 학교 갈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기집애가 학교를 가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학교 안 보내주면 나 죽을 거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아이 그놈의 기집애 더럽겠냐. 지독하다 그러면서 원서 값을 좀 주었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이제 걔한테 주면서 야 니네도 원서 좀 사다 줘. 그래갖고 이제 걔가 원서를 사왔어. 그래갖고 그걸 들고 좋다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졸업장도 못 탔는데 학교를 가서 담임을 찾아갔어. 6학년 때 담임을. 근데 담임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린애가 이제 몰라서 왔으니까 안 됐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학교로 전화를 걸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학교가 정식 학교가 아니라 전수학교라고 그래서 저기 옛날 그 운동장 옆에 있었어. 보합이라고. 보합 고등복민학교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중앙여상이야? 여상자리. 그래가지고 그 검정고시를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과목만 보는 거. 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이제 또 아파서. 저는 막 이렇게 그 병을 지금도 몰라요. 이 온몸을 바늘 수천 개를 가지고 찌르는 그 아픔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아프면 막 몸부림치고 막 땅바닥까지 굴러다닐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러면 툭 하면 이제 병원 실려가서 진통제 맞고 이름이 맨날 틀려. 그냥 동네 병원 이런 데 가니까 무슨 급성 뭐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계속 진통제로 살았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옛날에 바랄긴이라는 거를 먹으니까 자꾸 이제 개수가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거 판매 금지돼서 너무 안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중학교도 다니다 말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우여곡절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인일여고 겨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막 재수하다가도 막 3개월 만이면 또 쓰러져 내려고 아주 우여곡절 그때 공부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좀 다른 자식들은 우리 작은 언니는 내가 그렇게 한 거 보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본다고 딱 이제 누운 거야. 누웠더니 근데 언니는 엄청 잘 먹거든요. 다시 못해 그러죠. 배고픈 걸 못 참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거기 저기 칼국수 하나 해갖고 와. 그러니까 불 굽는다고 이렇게 죽같이 이러는데 앞에 가서 내를 먹이니까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서 먹으니까 아버지가 씩 웃더니 나가셔갖고 아니 근데 옛날에는 딸들을 왜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나도 우리 집이 좀 만석동 살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만석동에서 신호학교는 엄청 멀잖아요. 학교 입학하고 이제 얼마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기집애가
이름자만 이제 쓸 줄 알면 됐대. 그만 가래 학교로. 뭐하러 학교를 가냐고. 옛날에 가방도 아니고 보조기다 싸고 다녔어요. 그걸 못 가게 맨날 감추는 거야. 근데 억지로 다녔어. 근데 이제 3학년 때인데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 책을 이제 보조에다 싸서 꼭 머리맡에 놓고 잤는데 없어. 그게 안만 찾아도. 집안을 다 찾아도 없어. 근데 우리 집이 그 일본 사람들 소금 만드는 재련 공장 안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 재련을 하려면 저기 간수를 놓잖아요. 찾다 이제 못 찾고선 그 옆에 있는 우리 이모네 집을 이제 터널 갔는데 그 간수통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거기서 내 책보따리가 둥둥 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짜니까 떴더라고. 짱구리니까 얼마나 잘 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한테 이모네 저기 집에 책보재가 없어 찾아보니까 저기 떴다고 저거 좀 건져달라니까 장대 갖고 가서 우리 이모가 건져줬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밤새 거기서 있었으니까 물이 뚝뚝 흐르지 뭐야. 그걸 그냥 들고 갔어요, 신흥학교를. 그냥 들고 갔더니 담임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이제. 물 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보조기를 다 클러서 창가에다 보조기에 뭐 책도 다 펴놓더라고. 그러더니 선생님 책 좀 이거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 하고 이제 그러고 1년 더 다니다 이제 유교가 났죠. 근데 유교가 나서 또 그러고.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게 내가 타켓이야. 얄밉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부부싸움은 되게 생활 때문에 싸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생활 때문에 싸우는데 돈도 없는데 기집애가 학교 간다. 옛날에 다 월사금이라고 학교 돈 냈어요. 국민학교도. 돈도 없는데 학교 가고 악착을 떤다고 이제 보기 싫으니까 나부터 던진 거야.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은 그래도 학비를 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에서 그런 거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다가는 학교도 못 다니겠다 싶은 거야.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가서도 피난 가서도 이제 갯벌에 가서 뭐 저기 개나 조개 같은 거 많이 캐오면은 외삼촌이 뭐 잘했다 뭐 조금씩 주고 그러면 다 많았다 학교 갔다 내고 그렇게 이제 모자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 모자라니까 보태달라면 그거는 보태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선생님 너무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고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가지 말라고 야단쳐갖고 이제 위기를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터득한 거지 사는 방법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마 돈이 있었으면은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아니, 그때 거긴- 당시에는 그때 너무 맞아. 그때 네, 어떤 부모가 돈 있으면 안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 근데 여자들은 안 보내는 게 그때 당시에 여자가 공부하면 뭐 망한다고. 아 그랬어요? 예, 그때 그랬다며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지는 조선시대에. 않으셨어 우리는. 근데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 예, 망한대잖아. 그래 해가지고 그들 많이 그래갖고 말렸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름자만 쓸 줄 알면 된대 여자는. 그러니까 왜 학교를 가느냐는 거야. 우리 근데 아버지도. 이름자를 쓰려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근데 써? 우리 친정 어머니가 한글을 혼자 터득하셨대요. 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외삼촌은 단독 선생을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그 몰래 창밖에서 이렇게 엿들어갖고 공부를 했대요. 저 친정 어머니가 그랬더니 기집애가 오래비 공부하는 데서 거기서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총명해요. 어떤 훈장이 물어보면 외삼촌이 대답을 못한다고 철상이 그랬더니 기집애가 그랬다고 야단쳐갖고 저기 종아리 맞고선 대나무 밭에 이게 저 시골에 대나무 밭이잖아요. 거기 숨어갖고 하루 종일 집에 못 들어왔대요. 근데 당신이 그랬으니까 난 가르치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름자만 쓸 줄 알면 됐지 뭐하러 가니. 그래서 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서는 파격적인 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글을 알았었다고 그랬더니 이름자 쓸 줄 알았으니까 됐대. 뭐하러 학교 가니. 미리 배워갖고 이제 역풍 맞은 거지. 역풍 맞았어. 이름만 써라고. 근데 선생님 때는 하기는 우리 때보다는 좀 더 힘들었어. 더 그랬지. 당연히 그렇지. 난 그때 저기 전쟁 후니까. 충청도로 피난 가가지고 외갓집으로 피난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한 명도 없더라고. 거기가 경주김치 집성촌인데 한 명도 없어. 근데 이제 6.25 때 피난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국민학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찾아가고 선생님한테 나 피난 왔는데 학교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날 좀 웃더니 너 어디서 피난 왔냐고 진짜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다음날 어른 데리고 오면 학교 다니게 한다고 그래서
동네 같이 피난 간 아줌마 밤새 꼬셔갖고 그 아줌마 가서 이제 얘기해줘갖고 학교 다녔어요. 다녔는데 내가 학교 다니고 한 학기 지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씩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 여자들은 나 때문에 학교 다녔어요. 선구자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되니까 4명이 되더라고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걔들은 10살에도 1학년 입학하고 11살에도 1학년 입학하고 그렇죠. 나이가 상관이 없지. 그렇게 입학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 가기가 힘들었나 봐. 근데 저희 때도 저도 한나절을 울어갖고 간 거거든요. 아버지가 입학원서를 안 갖다 주셔갖고. 한나절이면 양호하시네 뭐. 근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여기서 뭐 우리 언니가 기술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배우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여서 좀 괜찮았었어요. 거기 집에 가서 이제 좀 지내다가. 그래서 나 공부하고 싶다고. 저는 그때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갖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은 왜 우느냐고 놀래가지고 물어보면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도 그렇게 열망을 하니까 아버지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너 공부하고 싶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저기 학교 가라 그래요. 그 원서를 갖다 달라고 어딘지 모르니까 갖다 달라고. 지금 같으면 내가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몰라. 그 나이에 어떻게 가? 못 가. 예,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던 거 가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러고 그거 끝나야 된다고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우는 걸 아버지 일하러 삽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에 혼자 앉아갖고 울었어요. 그때 좀 이제 방문 다 열어놓고 동네가 떠나가든 말든 우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심 식사하러 들어오셨어. 그때까지 울고 있는 거야. 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소리 질러가지고 즐겨. 소리도 울다가 지치면 조금 이제 작게 나오는데 안 줄었어. 계속 소리 지르고 울었더니 저러다가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너 그러다가 병 나서 죽는다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셔갖고 어디 다른 데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원서를 갖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서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그래서 나가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화 안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셔요. 그래서 그거 들고서는 뭐 졸업증명서 뭐 이런 거 다 서류가 필요해가지고 초등학교에 갔어요. 거기는 뭐 길을 아니까 가가지고 증명서 떼러왔다 그러니까 우리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우리 고향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야 누구는 시집 갔는데 넌 학교 가려고? 그 선생님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갖고 가만히 이렇게 돌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증명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물어가지고 우리 언니네 집 있는 데서 그리 멀지 않은 학교래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니까 이제 언니가 같이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갖다 내고 그때 당시엔 또 이제 거기 인천에 나왔다 들어왔는데 또 우리 언니가 하얀 모자 막 그 모자를 또 사줘가지고 그거 쓰고 우리 큰오빠가 또 인천에 갔다가 온다 그러면서 그 가죽은 아니고 그 뭔가요 그 레자? 네, 레자 반코트를 하나 사주고 해서 그걸 입고 다녔거든요. 까만 바지 입고. 아이고, 멋쟁이였네. 그러게 그때 레자면. 예. 갔더니 이제 면접을 하는데 처음에 다 이제 교실 하나에다가 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준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가만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뛰어다니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자 수험표들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달았어요. 수험표를 그러니까 다른 애가 눈이 둥그레져 갖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가가지고 막 수근거려요. 뭐라고. 근데 나는 좀 마음이 막 걔네들이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쟤네들이 자기네들은 친하니까 그렇고 나를 막 따돌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번호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그 막 수다 떨던 애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내 말을 하는 게 이제 나는 느껴지는데 걔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 근데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그때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아,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와서 앉아 나이 있는데 차이도 3살 나고. 네. 그리고 제가 키가 크잖아요. 어. 근데 다 꼬마들처럼 이렇게 작은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더라고요. 교생 선생님 오신. 그래가지고 옷도 그렇게 입었으니까. 앉아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서 앉아 있다고 자기네들이 막 그래 생각하고 놀았는데 이게 수험표를 다는 거 보고 자기네들도 깜짝 이상하게 생각해서 막 옆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난 그 생각은 못 하고 쟤네들이 내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막 그래가지고 좀 막 기분도 좀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그래 입장 바꿔놓고 이거, 생각을 안 예. 해봤구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좀 못되긴 못됐나 봐. 오윤자 선생님 맨날 나 찝는데. 나 엄청 내가 순한 줄 알았거든, 아니, 어려서. 순하지 네. 않아요. 근데 보니까 대처 방법이 내가 좀 독해긴 아니, 독해. 자기 그래서- 몫은 자기가 찾아먹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잘 쓰셨나 봐. 아파서 거기서 또 발작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저기 운동장에 다 나갔는데 저는 그 안에서 막 대굴대굴 굴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 막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럴 너무 만도 아파- 하네요. 어려서 너무 아팠으니까. 욕심을 하고 싶은 거 막 나보다 잘 되고 싶고 몸은 나는 안 누구 떨어지고. 뒤 떨어지는 거 싫고 막 네, 그 욕심은 성격에. 많은데 막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다른 애가 대신 나가서 살을 탔어. 왜 나만 디굴디굴하면서 내가 못했죠. 지금은 아니, 아니요, 그만큼 좀 이해가 아팠으면 돼요. 그럴 만도 반성하고 해. 있습니다. 저희 너무 길어져서 네. 여기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얘기가 그렇게 뭐 한도 없는 것 한도 같네.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밤새락 덜 거야. 여기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